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할만하십니까? 그래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만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제가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새 책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좀 더 두꺼우면 좋겠죠? 너무 두껍지 않아서 좀 더 두꺼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책 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수요일날, 어제 수요일날 민법 했죠?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이렇게 이제 수요일날인데 부동산학 개론 가져오신 분도 있고 막 그렇게 헷갈려서 그렇게 가져오신 분도 있어요. 앞에가 전부 다 땅이라 써져가지고, 그러니까 개론하고 민법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잘 써놓으셨네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이렇게 써놓으셨네. 저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멋지다. 목요일, 그 다음에 민법보다는 수요일. 아마 그런 것 같아. 아마 그런 용도가 아니실까. 땅에다가 목요일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헷갈릴 일은 없잖아요. 다 땅이라고 써있으니까 좀 헷갈리긴 합니다. 자, 그래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초 입문서는 필요 없고 여기 기본서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요. 기본서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그런데 11월, 12월 과정은 입문 과정이니까 입문서처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하지 않는다. 6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거 다 하면 떨어진다. 이거 다 하면. 그래서 제가 선택하면 그것만 하신다. 이미 지나간 건 볼 필요 없고, 오늘은 이제 경제론 일부 했습니다. 저하고 경제론 일부를 했는데, 이제 경제론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런 기분으로 다시 해볼 거고, 제가 지금부터 우리 책 보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자, 82페이지를 한번 가봐요. 82페이지를 가면, 그러면 제2편 부동산 경제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82, 83, 84, 85까지 체계를 잡아놨습니다. 체계.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지 말고, 자, 제가 칠판에다가 부동산 경제론 체계를 잡아볼게요. 이건 보셨어요. 자, 우리 책 82쪽을 가면, 그러면 부동산 경제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부동산 경제론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 기억나실까요? 기억이 없습니다. 첫 번째, 수요 공급 이론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수요 공급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경기 변동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변동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경기 변동은 이번 수련회 하지 않아요. 경기 변동은 1년에 2번 정도만 하면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쉬워요. 그럼 이제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저하고 제가 지난주에 여기다 4개를 썼습니다. 수요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뭘 배운다? 공급 배웁니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점을 균형이라고 그래요. 균형. 그래서 균형인데 이 균형은 변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과 균형의 변동을 배워요. 그 다음에는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탄력성. 자, 이렇게. 이게 지금 부동산 경제론의 체계입니다. 자, 물론 여기 경기 변동은 경기 변동하고 또 거미집 이론 이렇게 나눠지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책 82쪽을 한번 볼까요? 82쪽 갔더니 수요 공급 이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수요 이론 나왔죠. 그 다음에 공급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요 공급은 똑같다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에서 배우는 거 공급에서 그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에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개념, 법칙, 곡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공급 이론으로 가봐요. 공급, 개념, 법칙, 곡선,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똑같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칠판에 뭐가 나왔습니까? 균형과 균형의 변동이죠. 그게 83쪽이잖아요. 83쪽 갔더니 균형 나왔고, 그 밑에 균형 이동 나왔죠. 이 균형 이동이 균형의 변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넘기면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탄력성이 나오겠지. 넘으면 그러면 탄력성 나왔나요? 84쪽에 수요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85쪽 가면 이제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 이론. 그럼 하단부에 거미집 이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책은 어떤 특정 단원이 시작되면 그 특정 단원 체계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론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86쪽 가면 수요 공급 이론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을 공부하실 때 86쪽을 내가 공부했다. 그럼 86쪽 왼쪽 사이드를 보실래요? 86쪽 왼쪽 사이드를 보면, 그러면 거기 핵심 나오고 심화 나오고 기출 나왔잖아요.
그 기출이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86쪽의 내용에 어떻게 출제했는가. 기출은 이미 출제했던 거란 거죠. 출제했던 거. 그럼 86쪽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반드시 사이드에 기출 지문을 보는 겁니다. 자, 87쪽 가봐요. 87쪽 가면 그러면 내용이 있고 오른쪽 사이드에 기출에서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나왔죠. 그 기출 문제를, 기출 지문을 반드시 여러분이 보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어디를 공부하든 간에 공부하고 나서 사이드에 기출 지문을 본다. 되셨죠? 그 기출 지문이 풀리면 그러면 이제 이해된 거야. 기출 지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봐야 되고. 자, 이제 공부를 하다가요. 사이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사이드에 아무것도 없단 말은 기출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중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자, 96쪽하고 97쪽을 한번 가봐요. 96쪽, 97쪽을 보면 그러면 뭐 그림도 나오고 뭐 표도 나오고 뭐 복잡해요. 그런데 사이드에 기출 부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6쪽하고 97쪽은 사이드에 없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중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96쪽, 97쪽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의미하셨죠? 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갈 건데요. 자, 86쪽으로 와서 이제 공부 시작할 거예요. 자, 부동산 경제론 이렇게 구성됐고, 이제 86쪽에 가면 수요가 나와요.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요 개념 배우고 공급 개념 배웠어요. 의미 아시겠죠? 지금? 자, 그러면 수요에서 저하고 1년 동안 몇 개를 배우냐면 6가지를 배워요. 6가지. 그러면 제가 여기다 쓰는 순서하고 우리 책에 있는 순서하고 또 그다음에 타이틀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쓰는 타이틀대로 공부한다. 그럼 타이틀은 약간 다르고 순서는 다르지만 여기 있는 내용은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요에서 개념 배워요. 개념. 자, 두 번째 수요량 결정 요인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공급으로 오면 개념 배우고 무슨 결정 요인? 공급량 결정 요인. 저는 이제 수요량 결정 요인이라고 했는데 책은 뭐 수요 결정 요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같은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수요 법칙이라는 걸 배워요. 자, 네 번째 수요 곡선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라는 걸 배워요. 너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새 책 받아서 긴장한 것 같은데 긴장할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1년 동안 편하게 저하고 계속 저하고 시험 볼 때 보기 전 마지막 수까지 저를 보면 그럼 합격해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갔다 빠졌다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오니까 저 선생님 배가 많이 나왔네 뭐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매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요 변화 요인, 수요 변화 요인 이 6가지를 1년 동안 배울 겁니다. 그럼 이제 공급도 몇 가지를 배우냐면 6가지 배워요. 개념, 공급량 결정 요인, 공급 법칙, 공급 곡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요인 이렇게. 자, 그러면 이 6가지 1년 동안 배울 건데 그냥 이거는 찍기야, 찍기. 이 6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험 1번 타자가 몇 번 같아요? 예? 찍으면 돼요. 찍으면 돼. 자, 그럼 5번이 나왔습니다. 또 그냥 하고 싶은데 말하면 되는데 틀리고 뭐 맞고도 상관없는데. 자, 6번 나왔습니다. 됐어요. 6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6번이 1번 타자입니다. 수요에서. 그러면 수요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면 6번부터 하는 거야. 6번. 자, 그 다음에는 1번입니다. 이게 2번 타자. 그 다음에 5번이 3번 타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시험도 6번에서 가장 많이 내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도 이 6번이 가장 중요하고 시험도 6번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 6가지를 배우는데 2번, 3번, 4번은 시험에 자주 출제하지 않습니다. 6번은 매년 나와요. 그런데 2, 3, 4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의미 되셨죠? 자, 그러면 공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변화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낯설으니까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성은 수요 변화 요인이고,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고, 이 개념은 여러분이 금방 아셔요. 이게 오늘
저하고 3시간 정도 공부할 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여기 수요 변화 요인.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 자, 학습 목표는 자, 저를 볼 때마다 하나씩 말고 가면 그럼 합격이야. 저를 볼 때마다 하나씩 말고 가면 오늘 제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거 반드시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아요. 그럼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으니까 이거 전부 다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럼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오늘 이제 대체제라는 게 나오고 보완제라는 게 나와요.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대체제, 보완제. 자, 오늘은 이것만 알고 가자고. 이것만. 최소 이거는 알아야 돼요.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2가지만 하자고요. 자, 이 2가지만 하면 그러면 이제 공국과 연결되면 2가지 아니라 뭐 4가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 2가지 공부한다. 의미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부터 가요. 개념은 이미 했지만 가볍게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랑 결정요 이렇게 할게요. 자, 수요 개념 갑니다.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자나 영역을 구입하자는 욕구.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자나 영역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설을 하면 일정 기간을 유량 개념이라고 하고 개념. 그다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이 말은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사전적 개념이라고 한다. 사전적 개념. 그래서 구입한 그러면 O다 X다. 수요에서 구입한 그럼 OX? X. 사전적 개념 구입하고자 하는 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욕구. 이 욕구는 막연히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그걸 말한 게 아니고 이 욕구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뭘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물건을 살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 물건을 살 의사만 있으면 그러면 이 욕구가 충족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물건을 살 의사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이 2가지를 갖추었을 때 그때 수요가 되는 거야. 그럼 이 2가지를 갖춘 수요를 학자들은 무슨 수요라고 한다? 유효 수요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수요를 정리하면 이렇게요. 수요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제한의 영역을 구입하자는 욕구인데 이건 학자들이 해설을 할 때 유량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유효 수요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수요란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출제해요. 그럼 O입니까? X입니까? O. 의미하셨죠? 자, 여기 지불 능력은 경제적 능력이야. 경제적 능력. 자, 경제적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글씨 하나로 말하면 뭘까요? 돈입니다. 돈. 이걸 지불 능력, 경제적 능력, 구매력이라고 그래요. 구매력. 구매력의 뜻은 뭘까요? 구매력. 력은 힘이잖아요. 물건을 사는 힘이죠.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이 옷이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살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물건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수요되는 거다. 이 2가지를 갖춘 것을 학자들이 무슨 수요라고 한다? 유효 수요라고 한다.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지난주에는 잘 따라왔는데 오늘은 또 뭐가 궁금해지셨네. 이렇게 지난주 했던 거 복습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전적 개념이다. 이런 말은 출제하지 않아요. 출제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전적 개념의 반대가 뭡니까? 사후적이죠. 그럼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냐 사후적 개념이냐 뭐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사전적이란 말은 구입하고자 아니고 사후적이란 말은 구입한이라고. 구입한. 그럼 수요에서 구입한이 나오면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수요에서는 아직 안 샀으니까 구입한 나오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입한은 사전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다? 사후적 개념이다. 그럼 수요는 실제 구입 이렇게 나오면 O입니까? X입니까? X요. 실제 구입이 아니라 구입하고 싶은 거야. 실제 구입 이런 말 나오면 수요에서는 틀린 질문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요는 정리하면 3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 수요다. 그런데 가장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수요 개념 부분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
그러니까 유량이 또 반대가 있거든요. 유량이 반대가 이제 저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량. 그럼 이제 수유가 유량 개념인데 수유는 저량 개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수유는 유량 개념입니까? 저량 개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다, 그 말, 유량이다. 근데 시험에서 수유는 유량 개념이냐, 저량 개념이냐 이걸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량 개념, 저량 개념은 좀 이따 다시 볼 건데요. 그럼 봐요. 수유에서 쟁점을 삼아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자주 출제해요. 이건 한 10번 나오고 여기 유효수에는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효수는 간단해요. 수유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문이. 그럼 옳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유효수에서는 단독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근데 여기 유량에서는 단독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출제하냐면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여기 사전적 개념입니다. 수요는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구입하고자 아니죠. 이거는 자주 출제하지 않고 이게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다고. 올해 30회 때 올해 이제 이 부분이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가를 지금부터 볼 건데 우리 책 87쪽 사이드에 기출지문이 나왔죠. 기출지문이 3개 나왔는데 가장 위에 봐봐요. 보면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O입니까? X입니까? O. 이게 사전적 개념이라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이게 최근에 유일하게 나왔던 여기 사전적 개념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 사전적 개념은 잘 나오지 않는데 올해 이게 나왔던 거야. 지금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면 올해 수요의 개념에서 한 문제 낸 거잖아요. 한 문제. 여기서 출제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거기 유효수 보면 수요량은 반드시 구매력을 수반한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가로 열고 구매 의사, 살 의사와 플러스 구매력, 그게 지불 능력이잖아요. 즉 부동산 가격은 비싸므로 재화를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수요자가 된다. 거기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지금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은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자, 그러면 수요의 개념이 다 정리된 게 아니라 이제 유량과 저량 이 부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 제가 지난주에 유량과 저량을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이 없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안 했는데 이제 우리 기본소를 들어갔으니까 기본소에 86쪽 보면 유량과 저량 나왔죠. 그러면서 하단부에 심화라고 나오면서 유량, 저량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부분이 총 우리 시험에서 10번 정도 출제했어요. 10번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유량, 저량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우리 책에 지금 86쪽, 87쪽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이번 수련회 전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제가 언급했던 것만 하는 거야. 언급했던 것만. 그럼 이 책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그러면 3월달, 4월달 가정. 그러니까 1월, 11월, 12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초 입문 과정을 하고 1월달, 2월달 과정에서 이걸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가면 이게 전부 다 완성된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사항, 이건 지금 중요하잖아요. 여기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는 중요하죠. 그러면 얘는 11월, 12월 과정도 하고 1, 2월 과정도 하고 3, 4월 과정도 한다고요. 그런데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1, 2월 과정에서 했으면 3, 4월 과정에서 하지 않고 그다음에 3, 4월 과정에 1, 2월 과정에 하지 않았으면 3, 4월 과정에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3, 4월 과정이 끝나야만이 이 책이 전부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거 쏙쏙들이. 그런데 중요성이 있는 것은 매 순환마다 한다. 제가 의미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86쪽에 유량과 저량을 갈 건데 이제 유량과 저량이 무슨 말이냐면 경제학 책을 보면요.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학 책을 딱 이렇게 펼쳐보면 가장 먼저 수요란 말이 나오고 공급이란 말 나오고 가격이란 말 나오고 너의 소득이 얼마냐 나오고 너의 재산이 얼마냐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런 말들을 학자들이 유량과 저량으로 나눠요. 그럼 유량이 뭐고 저량이 뭐냐? 유량은 어떤 게 유량이냐면 자 이런 게 유량이에요. 자 볼래요? 여러분이 저한테 홍 선생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든지 말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2730 그랬습니다. 2730이요? 그 돈 다 벌어서 뭐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2730 그러니까 그 돈 벌어서 다 뭐합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소득이 많은 것처럼. 왜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깜짝 놀라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연봉이 2,730인데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한 달에 2,730이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수입이 많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연봉이 2,730이야. 그러면 저의 소득이 2,730이면 2,730이라고 말하면 소득이 많다 작다가 말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소득이라는 개념은 앞에다가 기간을 명시해 줘야 돼요. 한 달 동안에 2,730이냐 1년 동안에 2,730이냐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소득이 많다 작다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학자들이 유량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험에서 소득이 나오면 유량 개념입니까? 저량 개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소득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이렇게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네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2,730. 그러면 앞에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1년이냐? 한 달이냐? 하루냐? 하루에 2,730이면 좋겠어. 일당이. 그러잖아요.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 제 일당이 2,730이다. 여러분 못 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개념은 앞에다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의미가 전달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학자들이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량이란 말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개념.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의미가 전달되는 개념. 이걸 이제 유량이라 한다고. 자,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가볍게 볼 거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유량이라는 것은 또는 유량 개념, 유량 변수라는 것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것들. 그런 것을 유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에 반대 저량도 있답니다. 저량 개념도 있어요. 이 저량할 때 저자가 저축할 때 저자입니다. 저축. 모아진 거라는 거. 쌓여 있는 거. 그러면 너 지금 저축액이 얼마냐? 이렇게 할 때 이 저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저량 개념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유량은 얼추 이해됐어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의미가 전달되구나. 그런 것을 유량 개념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량 개념은 일정 시점 개념인데, 자, 그러면 저량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건물 가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건물의 가격은 변화하죠. 그러면 자,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적정한 봐봐요. 자, 1번. 이 건물 1년 동안의 가격은 얼마야? 이거하고 2번. 이 건물 지금 가격은 얼마야? 중에서 어떤 게 적정한 표현입니까? 2번이 적정한 표현이죠. 이 건물 1년 동안의 가격이 얼마야? 1월 1일 날은 10억이었어요. 3월 1일 날은 12억이 됐어요. 4월 1일 날은 11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가격이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1월 1일 날은 얼마냐? 12월 31일 날은 얼마냐? 6월 31일 날은 얼마냐? 이렇게 일정 시점을 정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저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정 시점을 명시했을 때 의미가 전달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저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가격이라는 개념을 주면서 유량이냐 저량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가격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이렇게 하는 거야. 시험은 그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자, 그럼 이제 칠판 봐요. 칠판 보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해볼까요? 자, 볼까요?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실제로 다시 할까요? 부동산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O입니까 X입니까? X죠. 일정 기간이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유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일정 시점이 나오면 뭐라고 하고? 저량. 저량이 나오면 일정 시점. 일정 시점이 나오면 저량. 그 다음에 유량이 나오면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 나오면 유량.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유량에 해당되는 것들. 저량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량에 해당되는 개념은 몇 가지겠습니까?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량에 해당되는 개념이 무수히 많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유량에 해당되는 개념을 전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저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에 해당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외울 거라고. 자, 책 86쪽을 가면 그러면 거기 밑에 심화예요. 유량, 일정 기간 그러면서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지. 자, 그 밑에 저량 봐요. 저량은 영어로 스탁 그러고 일정 시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쭉 나왔죠. 지가가 뭐야? 지가가 토지 가격이잖아요.
지가가 토지 가격. 그러면 이제 지가를 주고 가치를 주고 재산을 주고 자산을 주고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유량 저량 얼추 알았는데 그 밑에 표를 해놨네요. 표를 보면 유량 옆에 플로우 일정 기간 개념 나왔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임대료 지대 쭉 나왔잖아요. 그걸 나중에 저하고 이제 암기할 거란 말이지. 선생님 이걸 다 암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다 암기할 필요 없이 제가 나중에 이것만 암기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돼요.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유량이야. 볼래요? 아파트 생산량 나왔습니다. 아파트 생산량. 그럼 아파트 생산량은 우리 검단에 지금 아파트 생산량 이게 옳은 말입니까? 검달에 1년 동안의 아파트 생산량이 맞아요. 1년 동안의 아파트 생산이 맞잖아요. 그래서 생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가 돼요? 유량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유량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는 아 이런 거구나. 그것만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제가 유량 저량 이제 됐으니까 오늘 딱 하나씩 말고 하게요. 소득 나왔습니다. 그럼 소득이 나오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죠. 소득 나오면. 자, 소득이 나오면 좋을 텐데 소득이라고 안 주고 다른 말을 줘요. 자, 저의 1년 동안의 소득은 뭐예요? 저의 1년 동안 소득은 뭐라고 해요? 연봉. 그럼 연봉을 주면서 유량이냐 저량이냐 물어봐요. 그럼 뭡니까? 유량. 자, 저의 한 달 동안의 소득은 얼마요? 아니, 저의 한 달 동안의 소득은 뭐라고 그래요? 월급. 그럼 월급을 주면서 유량이냐 저량이냐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유량. 월급을 월급여라고 해요. 월급여. 그래서 근로자의 월급여를 3번 냈어요. 우리 시험에서 근로자의 월급여가 유량이냐 저량이냐 물어봐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자, 그러면 우리 월급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까요? 당신의 임금은 얼마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역시 임금도 좋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주면서 유량이냐 저량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뭡니까? 유량 이렇게. 되셨나요? 자, 봐요. 자, 너의 이자 수입은 얼마냐? 너의 이자 비용은 얼마냐? 그러면 이자 수입, 이자 비용은 유량이겠습니까? 저량이겠습니까? 유량이죠. 나의 한 달 동안의 이자 수입이 1,000만 원이다. 나의 한 달 동안의 이자 비용이 1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수입,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다. 그러니까 애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셔야 돼. 생각이야. 그럼 어떤 건물의 임대료 수입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이런 개념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 느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 유량과 저량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5번 나왔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인구라는 개념입니다. 인구. 그러면 이 인구는 느낌상 유량이겠습니까? 저량이겠습니까? 저량 밑에 써놨잖아. 제가 저량 밑에. 그러니까 인구가 저량이야. 인구가 5번 나왔어요. 자, 처음에 인구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량이냐 저량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인구 유량 저량? 저량이죠. 그 다음에는 도시인구라고 줬어요. 도시인구. 그럼 도시인구는 유량 저량? 저량. 그러니까 인구든 도시인구든 저량이죠. 그럼 우리 인천의 인구는요? 저량. 서울 인구는요? 저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의 인구 규모가 만약에 1,000만이다. 그럼 이 인구 규모는 유량일까 저량일까? 저량이야. 인구수, 도시인구, 인구 규모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유량, 저량.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하나 나왔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인구 변동이 나왔어요. 인구 변동. 자, 인구 변동이 나왔습니다. 인구 변동. 그럼 이 인구 변동을 주면서 유량이냐 저량이냐 물어봤습니다.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인구 변동은 유량과 저량 가운데 써졌는데 유량 밑에 써졌죠? 그러니까 인구 변동이 유량이야. 자, 그러면 인구 변동이 왜 유량이냐면 자 봐봐요. 우리 인천에 지금 인구 변동이 얼마냐 이건 안 맞아요. 그럼 우리 인천에 1년 동안의 인구 변동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럼 변동이 들어가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질문. 가격 나왔었죠. 가격. 이 건물의 가격 그랬잖아요. 그럼 가격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죠. 가격 변동은요. 유량. 그럼 결론 나오네. 뒤에 변동이 붙어 나오면 유량이 대저량이다. 유량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의미하셨죠? 예. 그 집에 가서 여기 있는 거 다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자, 안 외운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출지문 보고 갈까요? 기출지문. 86쪽 왼쪽 사이드 가장 밑에 기출지문. 주택 재고, 가계 자산, 도시인구 규모 등은 저량 개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임대료 수입, 근로자의 임금, 신규 주택 공급량은 저량 개념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주택 재고, 가계 자산, 도시인구 규모는 저량 개념에 해당하고, 자, 여기까지는 옳은 말이야. 봐요. 주택 재고는 지금 주택이 얼마입니까? 그 말이야. 그러면 가계 자산 나오죠. 가계 자산은 당신의 자산은, 재산은 얼마입니까? 이런 말이고, 도시인구 규모는 제가 저량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는 옳은 말이고, 건물의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한 달 동안에. 그럼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죠.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 유량, 저량, 유량. 그 다음에 신규란 말이 들어가면 새롭게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신규란 말은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생산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신규란 말이 들어가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야. 유량. 근데 여기 마지막에 저량 개념에 해당된다 해놨죠? 이거는 오타예요, 오타. 오타라고요. 여기 우리 책에 지금 기출지문이 나오죠? 기출지문은 OX가 아니라 전부 다 옳은 말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었어요. 틀린 지문이었는데 여기 이제 책을 쓰신 분이 이 기출지문은 O도 있고 X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전부 다 O로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O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이게 지금 틀리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거는 틀린 지문이라고요. 틀린 지문이고, 그러면 마지막에 이걸 저량을 뭘로 고쳐야 돼요? 유량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옳은 말이 된다고요. 의미하셨죠? 이게 지금 OX, 이 우리 지문이 OX라고 하면 OX 고르면 될 텐데, 여기는 전부 다 지금 옳은 지문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지금 실수한 거라고요. 의미하셨죠? 자, 그래서 86페이지는 수령 하나 하고, 유량이라고 마지막에 유량이 수령하고, 출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거. 의미하셨습니까? 네, 됐어. 자, 드디어 수요의 개념이 끝났습니다. 어렵네. 하나 알기가. 자, 그러니까 유량, 저량을 여러분 속속들이 알 필요 없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요량 결정요입니다.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진지해. 결정요인. 수요량 결정요인데 여기다가 아파트라고 쓸 겁니다. 아파트. 그럼 아파트 수요량 결정요인. 무수히 많습니다. 결론은. 자, 무수히 많은데요. 자, 이렇게 F는 아무런 의미 없고 경제학에서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수요량 결정 요인은,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1번 타자가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고 소득이고, 연립주택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쳐요. 연립주택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거든요. 자, 봐요. 우리 검단에 주택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두 개밖에 없다 이게 봐요.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10만 원이야.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10만 원이면 연립주택을 많이 사겠습니까? 아파트를 많이 사겠습니까? 연립주택 많이 사지.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연립주택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라고 좀 있으면 배워요. 대체제. 저기 봐봐요.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저기 대체제 포함이 나오죠. 그 대체제라는 게 있다고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연립주택 가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연립주택 가격을 대체제라 한단 말이에요. 대체제. 그럼 대체제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연립주택이라고요.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떨어져요.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연립주택을 많이 삽니까? 아파트를 많이 삽니까? 연립주택 많이 사겠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 대체제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자율. 자, 부동산은 비싸니까 자기 돈만 가지고 사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 받아요. 그러면 대출 이자율이 아파트 수요량을 또 결정한다고요. 그럼 대출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대출 이자율이 연간 10%다. 대출이 연간 10%면 여러분들 이자 비용 때문에 대출 못 받아요. 그래서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면 돈을 대출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럼 대출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자 비용이 낮기 때문에 대출 많이 받아요.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하겠다고요. 그럼 대출 이자율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이 아파트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렇게 바뀐다고 봐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하셨죠? 그러면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거 쓰지 못하고 다 죽은다고요. 왜? 무수히 많으니까. 그럼 제가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쓰다가 다 못 쓰고 내가 죽으니까 네가 써라 그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는 소리예요. 무수히 많다.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이 무수히 많고 제가 저기 아파트라고 했지만 여기다 사과라 써봐요. 사과 수요량 결정률, 사과 가격. 그 다음에 우리 검단의 인구, 검단의 소득 수준. 검단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진다고 봐요. 그럼 사과 가격은 비싸지고 그러면 사과가 비싸서 못 먹는다 소리야.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검단의 인구가 10배로 증가해봐요. 그럼 사과 수량도 10배로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파트라고 했지만 여기다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아파트를 쓰든 사과를 쓰든 배를 쓰든 다른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학이니까 주로 아파트를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 아파트 대신에 주택 수요량 결정요인은 주택의 가격, 인구, 소득. 부동산 수요량 결정요인은 부동산 가격, 인구, 소득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지하에, 여기는 아파트를 대표로 들었지만 어떤 지하의 수요량 결정률은 몇 가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데 경제학자들은 두 개로 나눈다. 이걸 두 개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이제 가격과 얘들 인구부터 쭉 있죠.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것들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가격 이외의 요인 그렇게 해요. 그럼 봐요. 수요량 결정률이 몇 가지? 무수히 많다. 두 개로 나누세요.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이거를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그래. 가격 이외의 요인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수요량 결정률이 무수히 많은데 이걸 두 개로 한번 나눠보자. 자, 수요량 결정률을 두 개로 나누기 전에요. 수요량 결정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요량 변화 요인이라고 그래요. 왜 수요량 변화 요인이냐면 우리 검단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해요. 그러면 검단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 검단의 아파트 수요량이 2배로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말은 수요량이 변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수요량 결정률을 다른 말로 수요량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 요인, 수요량 결정률이 무수히 많은데 몇 개로 나누라? 2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어요. 자, 이제 변화라는 말을 좀 알고 변화. 이 참고 표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변화. 변화의 반대가 뭐예요? 자, 이게 지금 변화의 반대라는 뜻인데 변화의 반대가 뭡니까? 불변. 변화의 반대는 불변입니다. 불변을 다른 말로 일정이라고 해요. 경제학에서 일정. 그래서 일정하다 이 말은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그럼 볼래요? 작년에도 사과 가격이 1,000원이었다. 그럼 올해도 1,000원이다. 그럼 사과 가격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사과 가격이 불변입니다. 사과 가격이 일정합니다. 그 소리야. 작년에도 검단의 아파트 수는 100개였다. 그럼 올해도 100개다. 그러면 검단의 아파트 수량은 변화가 없다. 불변이다. 일정하다.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변화란 말은 뭐가 변할까요? 두 가지가 변합니다.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가격이 변한 거죠. 아파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했다 이 말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변화란 말에 들어가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수요량. 이 수요량이 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수요량은 변화했다. 수요량이 상승했다. 수요량이 하락했다. 이렇게 변하지 않죠. 그럼 수요량은 뭐라 합니까?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증가, 감소가 뭐라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죠. 증가, 감소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수요량 변화 요인은 수요량 증가 요인, 수요량 감소 요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여기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변했단 말은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검단의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수요량이 변화하겠죠. 자, 이번에는요. 금단의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변화했습니다. 소득이 변화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인구가 변했단 말은 인구가 증가했다, 인구가 감소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소득이 변화했다,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감소했다. 그럼 이자율이 변화했다, 이자율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소득이 변하면 금단의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수요량이 변화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일 없고 이제 이 다음부터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하는데 이걸 학자들이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수요량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 변화라고 그래요. 수요 변화. 오늘 제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거 알아야 되지. 이거 지난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그래요. 자, 봐요.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올해 여러분 시험에서 내년이죠? 내년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기다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 이제 잘 들으세요. 처음 헷갈려요. 자, 처음부터 다시 봐요. 금단의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몇 가지? 무수히 많다. 두 개로 나눠라.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러면 이런 결론이 된가? 이런 결론이요. 금단의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금단의 인구가 변하든, 금단의 소득이 변하든, 금단의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돼 있다. 됐죠? 다만 가격이 변했을 때는 수요량의 변화나가고 가격 아니고 인구, 소득 등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변화나가고. 자, 다시. 지금 뭐가 신기하다. 지금 뭐가 신기해. 자, 아파트 가격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걸 수요량의 변화라 한단 말이에요. 경제학에서. 그다음에 인구가 변하거나 소득이 변하거나 대체제, 그다음에 대출 이자율, 정부 정책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이거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아파트 수요량은 변한다.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아파트 수요량을 이거 봐요.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한다.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변화한다. 근데 이름이 다르다니까. 이름이. 봐요. 인구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안 합니까? 변하잖아. 여기 인구는 가격 위의 요인이잖아. 그럼 인구 여기다 쓰고 소득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등등등.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수요량은 변한다니까요. 다만 이름이 다르다니까. 이름이. 그럼 인구 변했습니다. 수요량 변한다 안 한다? 한다. 이름은 뭐라 한다? 수요 변화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변했습니다. 수요량은 변한다 안 한다? 한다. 이름을 뭐라 한다? 수요 변화라 한다. 아파트 가격 변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이름을 뭐라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소득이 변했다. 대체제 가격이 변했다. 대출 이자율이 변했다. 정부 정책이 변했다. 여기 점들 이것들이 변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하지요. 근데 이름을 뭐라 한다? 수요 변화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인구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입니까? 수요 변화 요인입니까?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소리야. 되셨나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물건의 가격. 여기 지금 아파트잖아,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럼 아파트 가격 아니고 다른 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 그럼 이름은 뭐라고 한다? 수요 변화라 한다 말이지. 그러면 이제 공급을 봐봐요. 그럼 공급에서도 아파트 공급량 결정 요인이 있겠죠. 그럼 아파트 공급량 결정 요인 몇 가지? 무수히 많다. 두 개로 나눠라.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했습니다. 아파트 공급량이 변화하겠죠. 이름을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화했다. 이름은 아파트 공급 변화라 한다. 되셨나요? 이렇게 출제한다. 이렇게. 자, 여기서 좀 있으면 또 나와요.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수요 변화는 몇 가지일까요? 어디나 꼭 그렇게 대답하더라. 어디나.
수요 변화는 몇 가지예요? 수요 변화는 몇 가지? 무수히 많다. 자, 수요 변화는 무수히 많다. 또 세 가지다, 두 가지다. 막 그러네. 다시 마지막으로 수요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지. 두 가지잖아요. 아, 변화라는 것은 증가, 감소가 변하잖아요. 그럼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됐죠? 그럼 무수히 많다 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수히 많다 하세요. 이제 제가 무수히 많다를 해드릴게. 자,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 몇 가지? 그렇지. 수요 변화 요인이 무수히 많다야. 그럼 수요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병설 유치원 갔다 와야 되려나? 변화의 개념이 지금 잘 안 잡히니까. 이게 공부예요, 이게 공부라고요. 띵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나지 택지까지는 좋았어. 후보지, 이행지, 맹지까지 좋았는데 이제 이게 좀 어려워진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다가 이제 어려워지고 또 쉬워지고 막 그래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됐습니다. 근데 여기요, 수요랑 결정 요인이 무슨 말인가? 여기 수요랑 결정 요인, 수요랑 변화 요인 이게 무슨 뜻입니까는 절대로 안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앞으로 수요를 몇 가지 배우냐면 앞으로요, 우리 개념 배웠죠? 개념 배우고 수요랑 결정 요인 배웠죠? 그럼 여기 3, 4, 5, 6 있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여기서 다 파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수요를 배우는데 수요는 이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계속 배운다고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수요에서 배울 내용들을 이렇게 큰 틀에서 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수요 법칙이 나왔죠. 수요 법칙. 자, 잘 들으세요. 수요 법칙은 앞으로 이제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쭉 밑에 있는 거 3, 4, 5, 6은 여기 있는 내용을 공부하겠다는 소리야. 여기 내용. 그러면 여기 내용 공부하는데 먼저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인구와 수요량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대체재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도 있었겠죠. 근데 먼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보자. 그랬더니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가고 있다. 그걸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다시,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이 법칙이란 말은 늘 그렇게 되는 거. 늘 그렇게 되는 것을 법칙이라고 그래요. 제가 1년 동안 여러분하고 부동산의 결혼 수업을 할 건데 어떤 주는 월요일 날 오고 어떤 주는 토요일 날 오고 어떤 주는 목요일 날 오고 그렇잖아요. 저는 계속 앞으로 1년 동안 목요일 날 여러분과 볼 거야. 그런 것을 법칙이라고 그래. 그러면 수요 법칙은 수요에는 뭔가 법칙이 있다는 소리야. 근데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만 보자. 여기 인구 이런 거 보지 말고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 관계 봤더니 반대로 움직인다는 소리야. 반대로.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아파트 가격이요,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든가요, 감소하든가요? 감소하죠. 감소. 그럼 어떨 때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어떨 때는 감소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고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고, 그 가격과 수요량이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이걸 학자들이 수요 법칙이다 한단 말이지. 이것을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를 수요 법칙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수요 법칙이 시험에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수요 법칙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초등학생들한테 나오는 거야. 우리한테 안 나와요. 자, 그럼 수요 법칙이 나오면 뭐가 나올까? 그렇죠. 공급 법칙이 나오겠죠. 공급지.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또 이 공급 법칙을 시험에 냈었어요. 그럼 이게 단독 문제 나오겠습니까? 지문 나오겠습니까? 지문 나오는 거야, 지문. 그럼 공급 법칙은, 자, 가격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제 공급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급이 나오면 내가 공급자라고 생각하고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공급이 좀 더 어렵게 느껴져요. 수요는 쉽게 느껴지고. 왜 수요는 쉽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그동안 수요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자였기 때문에 수요는 좀 쉽게 느껴지는데 공급은 우리가 공급자 역할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약간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공급이 나오면 내가 공급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급 법칙은 공급에 관해서 늘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떤 재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공급자의 목적은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야, 아파트 건설에서는 돈 안 되겠다. 이런 공급자는 없잖아요.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 돈 되겠네. 아파트 공급하면 돈 되겠네. 이러니까 공급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뭐 할까? 증가를 해, 증가. 자, 반대로 가격이 떨어져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파트 많이 공급해야 되겠다? 이 미친 공급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 감소해요.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걸 공급 법칙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수요 법칙이 무슨 말이냐, 공급 법칙이 무슨 말이냐 절대로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내냐면 이렇게 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뭡니까? X입니까? 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하잖아요. 됐죠? 그 정도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중요성이 없는 거지 사실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제 우리 기출지문 한번 보게요. 기출지문. 자, 87쪽에 보면 이제 87쪽에 그 사전적 개념, 유효수 이런 것은 지난주에 다 설명했으니까 볼 필요 없고, 자, 그 밑으로 가서 수요함수와 수요법칙 나왔죠. 큰 타이틀에.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수요함수와 수요량 결정 요인 나왔습니까? 수요 결정 요인. 그 수요 결정 요인이 제가 칠판에 쓴 수요량 결정 요인,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요. 근데 앞에 수요함수와 수요 결정 요인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써놨죠. 그 두 개 같이 써놓은 이유가 그 밑에 하단부에 87 마지막에 약간 파란색으로 해서 음영 처리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수요량 나오고 F, 동그라미 1번, 해당자의 가격, 소득, 인구 나왔잖아요. 그게 이거잖아, 지금 이거. 이거죠. 이걸 수요량 결정요인인데 경제학자들은 이걸 수요함수라고 불러요. 수요함수. 그래서 거기 수요함수와 수요량 결정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란 소리야. 그러면 제가 칠판에 수요함수란 말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수요함수가 무슨 말이냐고 시험이 나오면 제가 손톱을 깎는다. 수요함수가 무슨 말인지 절대 안 나와. 수요함수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수요함수와 수요량 결정이 같이 써놨잖아요. 의미하셨죠?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 수요함수란 어떤 자의 수요와 그 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의 관계를 말한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 독립변수 밑에 나오고 뭐 정소변수 나오죠. 이것들이 나오면 제가 발톱을 다 깎아버린다. 이거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봐요. 넘기면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 나왔죠. 근데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 같이 써놓은 이유는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수요 법칙은 설명하지만 이번 순환에서는 수요 곡선을 설명하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는 것은 볼 필요 없고, 자, 그다음에요. 이제 89쪽으로 가면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이제 수요 변화 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지금 수요를 배웠는데 뒤쪽으로 하면 공급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공급도 패턴이 똑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래요. 99쪽 한번 봅니다. 99쪽 가면 공급량의 개념 나오면서 공급이란 공급 능력을 갖춘 공급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제한한 영역을 매판이 나왔습니다. 매판입니까? 판매입니까? 매판이 잘못 써진 거지. 판매겠지, 판매. 책이 잘못된 거지. 지금 여기 우리 책은 매판이 나왔죠? 매판이 아니라 뭐요? 판매 이렇게 해야 되지. 매판이 무슨 말이야, 매판이. 이런 말 없잖아요. 판매하자는 욕구인데 오타가 나온 거야, 지금. 의미하셨습니까? 네, 그래.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념 쭉 나오잖아. 개념 나오면서 거기 이 오른쪽 사이드에 기출 봐봐요. 기출에서 두 번째 겁니다.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 아니라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OX? 오, 공급은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팔고자 한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출제한다고. 그 밑에 공급함수와 공급법칙 나오고 공급함수 의 나왔죠. 공급함수 의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이제 넘겨요. 패턴이 똑같다는 것만 보시면 돼. 넘겼더니 공급법칙과 공급곡선 나왔죠. 공급곡선은 이번 순환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급법칙 봐봐요. 공급법칙 보면 두 번째 줄에 해당자의 가격과 공급량의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것을 공급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왼쪽 봐봐요. 바로 왼쪽이 기출 나왔죠. 기출 그럼 30에 나왔습니까? 기출 나오면 30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올해인 나온 거야.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뭐 한다? 증가한다. 이게 뭡니까? 공급법칙.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공급 법칙이 무슨 말인가 안 내요. 안 내고 공급 법칙이 무슨 말인가 안 내고 어떻게 내냐? 공급 법칙을 내고 싶으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뭐한다?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거예요. 의미 됐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10분을 쉬었다가 여기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공부합니다. 되셨죠? 예.